자, 이번 수능에 관련되어서 영어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해서 이래 벌써 10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뭐 다른 뭐 이렇게 그 강의에서 처음부터 영차 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해석이야 저기 뭐고 다른 분들도 다 해드리고 있고 또 평가원에서 이제 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해석이 좀 희한하다, 말도 안 된다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그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늘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뺏으면 안 된다. 그럼 네가 하는 일은 뭐냐? 핵심을 찝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 그리고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 배경적 지식을 말씀해 드린다. 그래서 남들이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사이트라고 하죠.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수능 문장을 그러니까 수능 문장의 그 함의를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이 수능 문장에 이 80억 인구 중에 그 탑티어의 어떤 천재분들이 그 일갈하는 그 그렇죠. 그분들의 깨달음을 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수능 영어를 좀 이 수능 영어의 실제적인 아름다움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평가원의 어떤 그 무지막지한 그 해석을 또 고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 굉장히 쉽게 풀린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자, 그러면 밑줄 친 문제도 결국에는 이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거 원래 빈칸입니다. 자, 빈칸이죠. 그죠? 빈칸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늘 말씀드렸듯이 빈칸 문제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맞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로 올라간다. 입니다. 그런데 이제 빈칸보다 이게 좀 더 나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래도 이 말에 대해서 뭔가 그 이제 클루를 줍니다. 단서를 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사죠. 동사는 뭐예요? make something less sticky 한 게 동사고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동사를 동사부터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명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많은 워커죠. 작업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워커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마켓보다는 워크니까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자 봐봐요. 그러면 내가 두 가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다? 여기 밑줄 끈 이야기에 대해서 동사와 명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그 다음에 밑줄 끈 것도 결국에는 전체 문장에 대한 함의. 그게 어떻게 보면 은유나 직유로 이루어진 이야기다 보니 빈칸하고 똑같이 제일 마지막부터 해서 전체 문장의 뜻, 그 전체적인 뭐 제목이나 함이나 요약이나 이런 얘기를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풀어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능 이 형태가 굉장히 참 좋습니다. 문장 전체에 대한 함의를 갖다가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 그 문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느냐. 즉, 동의어 반복이지만 가장 핵심어가 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 제대로 잘 만들어진 포맷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봐봐요. 제가 일단 여기에서 a lot of work를 비즈니스로 잡았는데, 그럼 2번, 3번, 4번이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찍었나? 그렇게 찍었죠. 보세요. 2번, 3번, 4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아무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미안해요. 이거 찍은 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거 찍은 분들 폄하하는 거 아니죠. 그죠? 앞으로 이렇게 찍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라. 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를 이러한 워크를 make less sticky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스티키도 우리 한국말에도 이 끈적끈적한 거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이게 끈적이다, 예, 뭐 질척거리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질척거리지 않도록 좀 쌈박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답을 5번을 많이 안 찍었을까? 이렇게 그죠? 왜? 이 말은 괜찮거든요. 질척거리지 않게 하는 것. 그 allowed business를 to be less complicated 하게 해서 뭔가 질척거리지 않은 것. 상당히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문장을 읽고 요렇게 읽고 질색거리지 않는다니까 답을 5번 많이 안 찍었겠나. 근데 이 틀린 거예요. 왜 틀린가? 일단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게 답이라고 한 게 아니고 상당히 괜찮은데 뭐 때문에 아닌가 하면 요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까지는 잘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5번에 배치한 것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보면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이거 잘 안 읽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못 읽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쌈박하게, 그러니까 질척거리지 않게 한다라는 말은 비즈니스가 좀 더 덜 컴플리케이티드 좀 덜 복잡하게 한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하이어링 프로세스라는 표현이 제일 마지막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제 프로덕션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전환.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같은 고인물들이나 이렇게 그렇죠. 이제 아저씨 아줌마들은 이거 뭐예요? 페플리스 오피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sending some 이메일이나 클릭king some 버튼을 눌러서 디지털 워킹 플랫폼이란 말은 지금 모든 비즈니스가 다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다 보니까 종이나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게 없어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leaves behind no material traces in the place에서 그 장소에서 이제 한때 자기가 거기에서 고용주로 있었던 그 장소에서의 어떤 물질적 흔적을 남기지 이제 leave something behind인데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는다. 즉 문서나 이런 것들 그 메테리얼을 남기지 않는다. 페퍼리스 오피스의 어떤 전형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요거 내공이죠. 요거 내공이죠. 내공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뭔가 하이어링 프로세스니까 뭔가 누구를 고용하는 어떤 절차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5번을 많이 안 찍었겠나 한번 볼까요? 봐요. 5번 같은 오답을 찍었지만 5번이 훨씬 더 한 3%더 아니지, 한 2.1%네. 그렇죠? 더 많죠? 이제 아마 이게 제대로 좀 성심성의껏, 왜, 20년 만에 치는 시험이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앞길을 갖다가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또는 이제 앞길의 어떤 업이냐 다운이냐 결정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많이 이렇게 성심성의껏 잘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까지 읽은 친구들은 야, 이게 답이다. 이거 못 읽었잖아. 그죠? 아이고, 이걸 못 읽었어요. 예. 그래서 끝까지 좀 읽어보는 요거는 실력이죠. 그죠? 자, 그런데 실력인데 좀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되어서 답 가능하는 데는 빠르면 이렇게 훈련하면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답은 2번, 3번인데 2번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보세요.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 지리적인 확장을 약화시키는 이야기, 지리적인 확장을 약화시키는 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make something less sticky 하면 끈적임을 좀 덜하게 하는 좀 쌈박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뭔가 약화시키는 이야기는 요건 답이 아니죠. 그렇죠. 명사로 본다면 이게 나쁘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이걸 답을 웬만하면 안 찍지 않겠나. 특히 이 말은 전혀 없었지 않나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이제 밑줄 친 부분의 동사 명사를 확인하고 제일 마지막에 요 콜라보를 이용해서 일단 답을 가늠하는데 그럼 가장 중의적 표현은 요거고 맞죠? 그죠? 다른 거는 비즈니스가 없으니 요렇게 답을 2번을 일단 뭐냐 이렇게 체크해보고 이렇게 체크 일단 해보고 근데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방향으로 뭔가 쌈박하게 하는 것을 공간적 유동성을 갖다가 함양한다, 좀 높인다. 공간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나왔죠. 잠깐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요렇게 나왔잖아요. 공간에 있어서 어떤 이제 흔적을 남기지 물질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의 유동성을 그렇죠. 그죠. 이래가 저기 근데 이제 이 유동성이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은 이제 저 같은 아까 말했듯이 고인물들은 이런 페퍼리스 즉 이제 종이가 없는 그렇죠. 친환경적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어떤 오피스의 문화 그죠? 비즈니스의 문화 이런 거 아닌가? 이걸 갖다가 어떤 공간적 어떤 이 뭐야 유동성을 갖다가 높인다라는 수능식 이야기가 이제 느껴지지 않나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저기 밑줄 친 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문장이 함의하는 바는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푸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방향성을 딱 잡고 이분이 답인가 하면서 쭉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맞네라고 하면 되게 기분 좋고요.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읽어보니까 결이 달라서 답이 다른 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명암을, 그러니까 한쪽 방향을 탁 선정해 놓고 읽으니까 읽다 보면은 그 방향대로 안 읽어 가시면 명암이 확실히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그 대조를 한다 그러나 나는 이쪽으로 대조를 두고 읽었는데 다른 식의 말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조 없이 그냥 읽으면 이건가 저건가 내가 지금 뭘 읽고 읽는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적 실력도 있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시험이라는 그 과중한 이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국어하고 영어 이제 수학 치고 밥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영어 치는 게 굉장히 이제 환경적으로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조를 주면서 뭔가 하나의 그 기준을 갖다가 딱 잡고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읽는 법 이게 이렇게 공략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뭐다 대충 안 읽어도 답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고 제가 야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고발도 했고 또 뭐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수능을 또 다른 방향으로 보는 이런 어떤 영상이라고 보시고 처음부터 이제 이건 수능을 어떻게 해석하지라고 해서 영차 이렇게 해석하기를 바라신 분들은 아니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거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 절박한 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를 읽다 보시면 공부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자, 계속해서 또 재밌죠, 그죠? 뭐 일단 만드는 김에 한번 끝까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내일은 11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2, 21번 문제 수업 끝.